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파트,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 압축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할 내용은 일반각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초선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생기는 요 각도를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요걸 우리가 동경 세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너 이제 60도다라고 하면은 너는 동경 60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죠? 결국에 이 반직선에 이 반직선의 위치에서 이 O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한 이 양을 우리가 동경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동경이 이제 나타내는 여기 이제 P라고 하면은 동경 OP가 되겠죠. 동경 OP.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지금 만약 60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에 각의 크기는 그냥 60도도 이제 맞는데 자, 여기 원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바퀴를 더 돌아도 되잖아요. 그죠? 360도가 더 더해져도 어차피 이 각의 크기 자체는 동일하고 당연히 360도가 한 번 더 더해져도 가게 크기는 동일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 이제 60이다. 자, 요렇게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요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 60도를 세타로 바꾼 게, 요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한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이 이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도법. 자, 호도법은 자, 호의 길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 되는 일정한 이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원래 라디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을 파이분의 자, 18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자체는 결국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게 그래서 뭐다? 호도법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방금 했지만 1라디안이 파이분의 이제 18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80도 여기 있겠지? 그럼 1도는 얼마냐? 1도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자, 180도는 그래서 이제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1도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를 양쪽을 180으로 나눠주시면, 180분의 파이다. 자, 요렇게 이제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를 사용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60도라고 하면은 얘는 180분의 파이가 몇 개 있다? 60개 있다. 요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6 1은 6, 6 3 8이다 해가지고 60도는 3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호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채꼴이나 뭐 호의 길이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하는 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채꼴을 내가 좀 하나 그립시다. 자, 부채꼴 내가 하나 그리면은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야. 반지름 R, 반지름 R이 있고 자, 여기가 지금 호의 길이 해가지고 L이고 여기 이제 각도 이제 세타가 있는데 자, 그럼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R이고 중심각 세타 그다음 저 호의 길이 L일 때 우리가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R 제곱의 세타다. 아니면 자 2분의 1에 자 RL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 줄 수가 있겠고 자 요 L이라고 하는 호 같은 경우는 자 R세타다라고 하는 공식도 있고 자 요 세 개를 자 무조건 이제 암기를 이제 해 놓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다음에 원래 이어지는 게 뭐가 이제 되냐면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삼각함수는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내가 만들었을 때 원점이 5야. 자,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상태의 내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립시다. 반지름이 R인 상태의 원. 자, 그리고 내가 원 위에 점이 있는 거야.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아까 여기서 쌤이 요만큼 얘가 반직선이 회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요렇게 갔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P점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동경 OP라고 그랬죠. 동경 OP. 자, 이때 동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때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 자, 여기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또 섹터라고 좀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반지름 분의 지금 뭐 x값, 그 다음에 뭐 반지름 분의 뭐 y값, 그 다음에 x분의 y값. 자, 얘네들이 자, 이제 무조건 하나로 이제 값이 무조건 딱 나오더라.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인 세타를 R분의
Y다. 이렇게 하고 자 코사인 세타는 자 R분의 X다. 자 그다음 뭐 탄젠트 세타는 그다음에 뭐 X분의 Y다. 자 요렇게 가겠고 뭐 그다음에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요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쌤이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지금 간단히 설명은 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단위원이라는 이제 원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단위원은 이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그리는 거야.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지름이 1인 거야. 반지름이 1. 자 그럼 이게 여기 이제 반지름이 지금 1인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이 점을 x, y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x, y를 가져와서 이제 봅시다. 내가 x, y라고 하면은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탁 내려주면은 자, 요 길이가 x가 되고 자 이 길이가 y가 되고 자 여기가 일단 세타가 돼. 그지?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 뭐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요렇게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이 지금 나온 상태니까 자 여기서 내가 삼각 B를 내가 사실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을 구하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내가 y가 나오고 그지? 사실 이제 1분의 y죠. 1분의 y.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자 요렇게 가니까 1분의 x 해가지고 x가 나오고 자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다 하면은 자 x분의 y다. 지금 요렇게 이제 나오는 이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너가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쌤이 수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삼각비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랬지. 그럼 삼각비는 지금 썼으니까 피타고라스 딱 써주면은 자 x제곱 플러스 자 y제곱은 1이다. 요렇게 이제 딱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요 좌표가 원래 이제 x, y였는데 자 x가 어차피 코사인 세타고 그다음 y가 어차피 사인 세타고 요렇게 가니까 자, 너의 값은 그냥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다가도 대입을 해보면은 그냥 결국에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의 세타 제곱의 값이 그냥 1이 되면서 그 유명한 식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도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지금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면 그 식도 이제 좀 가져올 수가 있겠다.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위원을 이제 요렇게 기본을 정리를 해 놓고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이 한 점을 내가 코사인 세타 콤마 자 사인 세타라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사인 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타 값이 0에서 360까지 뭐 가는 게 이제 사실 뭐 무한한데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이 파이까지만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360도까지. 그러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이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이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이 삼각함수가 되겠죠. 이 사인 함수. 그죠?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갈 때 사인 세타를 내가 조사하자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좌표를 조사하자는 얘기랑 같지? 그지? y 좌표를 조사하자는 얘기와 같고 자 y 좌표를 조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곧 이렇게 수선에 팍 내리면 여기 길이가 되잖아. 자,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이 y-좌표 내렸을 때, 보니까 점점 커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인 함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가 되죠. 여기까지 오면은 이 길이가 얼마예요? 1이지, 1. 그지? 뭐, 그럼 뭐, 딱 중간일 때다. 뭐, 이러면은 이런 거 다 무슨 거라스로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요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때도 여기에 무조건 1인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1이 되는 거야. 1이 될 때가 지금 딱 보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일 때 내가 1이 되는구나. 그죠? 이 원리가 사실은 이 삼각함수가 그려지는 원리와 같죠. 자,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 해도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수렴을 내렸을 때 이제 이 가로 길이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응. 여기 요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가로 길이. 그죠? 그래가지고 자 요때는 이제 가로 길이. 코사인 세타일 때는 이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되는가? 줄어드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세로 길이 요렇게 보면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식변 형식 요거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각변환이 나오죠. 각변환. 각변환 쌤이 뭐 단위원을 하는 거 자 많이 보여줘 가지고 다들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 보면 내가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고 내가 이쪽을 뭐 지금 뭐 파이니까 여기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대칭된다고 생각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길이를 재는 거지. 길이를 재봤을 때 너가 지금 코사인 세타고 자 너가 지금 사인 세타야. 그죠? 내가 요거를 고대로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자 여기도 일단 길이가 사인 세타야. 그지? 그러면은 내가 이 점의 좌표는 그냥 적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긴데 원래 내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원래 뭐냐면은 코사인의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콤마 사인의 그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거든. 그죠? 근데 너네 둘이가 지금 같아지는구나.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변화하는 거야? 각변환을 하는 거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우리가 사인 x 함수가 있어. y는 사인 x, 그다음에 y는 코사인 x, 자, 그다음에 y는 탄젠트 x 요렇게 해 가지고 총 3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무조건 그리는 거 이제 8 칸 안에 넣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이 8 칸 안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샥샥샥 넣으면은 사인 함수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고 요렇게 나오게 되고 자, 최대값 1이고 자, 최소 마이너스 1에다가 중간은 0이 되면서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대칭, 대칭, 대칭 보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요 점에 대해서 대칭 나오고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 그지? 선대칭, 점대칭 이런 거.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으로 대칭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쌤 얘기를 했었고 자 너네들은 뭐를 가지고 반복한다 그랬지? 주기를 가지고 반복한다. 그죠? 요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sin x, sin은 이제 기본 주기가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자, 탄젠트도 파이. 이런 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모르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겠지만, 자, 뭘 했었니? 우리가 a sin bx 마이너스 c 플러스 d 꼴일 때 내가 어떻게 그리는가? 내가 원함수를 가지고 내가 모양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숫자를 채우자. 자, 요 방법 선생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요거 꼭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프를 내가 배우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나오는 이제 뭐가 있어? 나오는 이제 공식, 즉 이제 나오는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자 삼각함수에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부등식이 있고. 근데 방정식, 부등식 다 이제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뭐 그래도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 가지고 풀어야 된다.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프 그려 가지고 푸는 거. 자 그다음이 이제 뭐가 있어? 삼각함수의 도형이죠. 삼각함수의 도형. 자 삼각함수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등기하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인 법칙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그치?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공식들, 넓이 공식들. 우리 이제 프로토콜 교재에 보면은 넓이 공식들 나올 수 있는 거 쌤이 한 장에 다 이제 정리 다 해 놨죠? 요거 꼭 해야 됩니다. 자 동등기하도 꼭 복습해야 되고 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만 한번 또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사인 법칙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외워 놓고 쓰는 수밖에 없죠. 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너는 사인 C분의 C다. 자, 요렇게 나오고 너가 지금 이 R이다. 요렇게 나왔을 때 쌤이 쓸 수 있는 공식은 결국에 자, 요렇게 쓰든지 자, 아니면은 요렇게 쓰든지 해 가지고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각변 그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각변 가지고 이렇게 푸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되겠죠. 가지고 각분의 변이 각분의 변이다. 요 식을 쓰든지 아니면 각분의 변은 반지름이다. 요렇게 가든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값이 4 개고 얘는 값이 3 개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빠르고 중요하다. 요것도 선생님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었는데 코사인 법칙은 뭐 값이 엄청 많을 때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자 a제곱은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마이너스 2bc에다가 자 코사인 a다. 요 값이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b랑 c는 이제 똑같으니까 사실상 몇 개 필요해요? 무조건 4개는 있어야 됩니다. 4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변이 3개, 각이 1개니까 변이 많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 쓰면은 이제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그냥 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코사인 A에 대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겠고 요때는 2BC에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다. 자 요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상황 따라 가지고 더 빠른 거 써 주는 거 요렇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은 2분의 1에다가 AB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회론의 공식 요런 것들 무조건 꼭 알아두고 쓰는 게 우리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정리 한번 해 보면은 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체의 변 싹 다 곱하고 나누기 4R이다. 요 공식도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시 또 2R 제곱에다가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다. 요런 것도 뭐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론의 공식 어떻게 자 넓이는 넓이는 싹 다 더한 길이 나누기 2 에다가 그다음에 또 싹 다 더한 길이 나누기 2 에다가 그지? 빼기 A값. 그다음에 싹 다 더한 길이에다가 나누기 2한 거에서 또 B. 그다음에 또 다시 싹 다 더한 길이에다가 그다음에 또 나누기 C. 요렇게 해 가지고 전체 루트. 요거 해로의 공식. 요것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변을 다 알게 되면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너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했던 것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되게 압축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개념을 복습하면서 뭐도 좀 해야 돼. 원래 있던 우리 실전 개념 교재랑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들 꼭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수업 중에 우리 지금 필기하는 본인들만의 약점 노트들 있죠. 그거 이제 잘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